오늘은 입학식이야. 너는 이 학교를 다닐 거야. 너는 어디 가자고 해서 가는 애가 아니야. 우리는 어디를 갈 것이고 가서 무엇을 할 것이다. 설명을 해야 떠나는 애였거든. 완전히 금쪽이네요. 8살이 되면 국가에서 누구나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누구나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또 알았대. 그럼 나는 안 가겠다고. 그게 뭐냐면 머리로 알았다고는 대답해. 그리고 나서 너가 결정하는 거지. 집에 가자.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데도 데려가고 내 별의별 다 했지.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알았던 거지. 지능의 차이도 아주 크고 이런 특성을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들께서 가족회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첫 출발로 삼으면 좋은 얘기가 허당엄마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올해 우리 의미 있는 일 많았잖아. 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잖아. 그쵸. 이건 굉장히 의미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났던 어머님들과 좋은 대화를 하게 되어서 보람있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잖아. 2025년도 우리와 구독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허당 엄마와 허당 아들. 우리도 또 화이팅 하자고. 네, 화이팅! 화이팅! 해피 뉴 이어. 엄마가 지난주에 충청도 쪽으로 강의를 갔었잖아. 왕복이 6시간이라서 물론 힘들기도 했는데 엄마한테도 신선한 일이었어. 그동안은 강의 가면 느린 학습자나 아니면 영재아들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야. 느린 학습자와 영재아도 독특한 아이들 아니에요? 그렇지. 어떻게 다른 독특함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느린 학습자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선발 기준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과목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야. 저 같은 아이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신선했다는 거야. 어떤 과목은 95점인데 9점을 받는 과목도 있었던 거야. 첫날은 몰랐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게 확산적 사고 때문이라고 알지 못하고 가능성이 많은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선 왜 이런 모습이 보이지? 하고 그 아이들을 모아왔군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해드리고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 우리 아들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 살짝. 그럴 걸 그랬네? 네. 그런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건 안 들어. 그리고 못 들어. 그게 이 아이들한테도 있는 거야. 내 이름을 말을 할 때부터 안 들어. 강의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이게 오랜 습관이 되어서 안 듣고 못 듣기 때문에 그들도 답답한 거야. 뭐라고요? 네? 하고 이래. 자기들끼리도 답답한 거야. 계속 놓치는구나. 스스로도 답답하고 친구가 답답한 거야. 그럴 때는 2가지 방법을 쓰거든. 보통 유머를 쓰면 돼.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서 함께 웃으면 말을 듣기 시작해. 그치, 그럼 귀를 기울이죠. 그렇지. 또 하나는 청각 주의력이 떨어지는데 청각 주의력 훈련을 해서는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영상으로 시각 주의력 훈련을 하면서 잠깐 집중을 시킨 다음에 말을 하면 들어. 그런데 엄마는 유머가 좀 안 되지 않니? 나는 유머를 쓰면 썰렁하구나 진지해지거든. 분위기가 오히려 안 좋아져요? 나는 오래전부터 경험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시각적으로 정보를 준 다음에 그거를 잘 하게끔 해가지고 작은 간식을 주면 아이들이 듣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뭘 할 건지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듣는 거지. 그리고 나서 첫날은 한 3, 40분 듣는 훈련을 한 것 같아.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들도 들을 수 있거든. 물론 듣게 하는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어. 만세도 시키고 박수도 치게 하고 소리를 내게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면 얘네들이 자기들도 들리니까 신기해서 막 웃어. 보통 12명에서 13명으로 2반을 수업을 했는데 아무리 훈련을 해도 못 듣는 애가 2명 정도는 나와. 다 같이 맞추면 간식을 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친구가 틀리면 안 되니까 혼합해서 똑같이 군대에서 훈련받듯이. 그러면 상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못 들어놓고는 자기들 훈련하면 되거든. 근데 끝까지 안 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를 막 구박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도 막 웃어. 하루 정도는 힘들어. 45분 수업이거든. 2개 반을 하는 거지, 돌아가면서. 근데 40분쯤 되면은 듣기 시작하면 5분 동안은 자기들도 굉장히 뿌듯하거든. 그리고 나서 2번째 시간부터는 학습 전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본 내용으로. 기억법을 먼저 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꽤나 잘하더라고. 그리고 놀라운 건 아주 잘하는 아이도 있어. 최상인 아이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 아이의 성적이 90점 또는 95점 받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한 40점 받는 과목들도 있더라고.
있다 하더라고. 유난히 잘한 아이를 불러내갖고 물어봤거든. 근데 그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이 성적의 차이가 아주 심했어. 그래서 내가 얘네가 확산적 사고 때문이구나 하고 또 문제를 내봤더니 굉장히 잘 맞히는 거야. 불러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네. 그리고 확산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길게 상담을 할 시간은 없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피드백을 해주고 너 자신을 믿어라 하고 얘기해주는 거지. 그 아이는 잠깐의 대화였지만 또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나? 하면서도 약간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자기가 잘하는 걸 잘 몰랐어. 네. 근데 내가 내는 질문들을 다 마치고 다른 아이들은 보통 한 7, 80% 도달하는데 얘는 100% 도달하게 된 거지. 깜짝 놀란 거지. 근데 성적이 중하 정도라고 하더라고. 성적도 너하고 비슷하지 않니? 그럼요.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는 너는 6학년 때 알아차렸는데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알아차리게 된 거지. 비슷한 시기네요. 이 학교가 작년에 강의를 갔었어. 얘네들의 선배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1회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할 수 없고 심리검사 해석만 하고 왔거든. 네. 근데 올해는 며칠을 불러서 가서 했지. 오늘은 확산적 사고의 2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듣거나 못 듣는 아이들을 어떻게 듣게 할까 하는 부분이거든. 이렇게 낯선 교사가 와서 집단으로 할 때는 유머를 쓰거나 시각적인 어떤 정보 처리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듣거든. 어머니들이 안 듣거나 못 듣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까 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가 대화도 안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를 보지 않고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담실까지 데려만 와 주십시오 라고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신 거야. 아이가 왔는데 승용차에 누워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나도 그 아이를 어떻게 상담실까지 데리고 올지 잘 모르지. 그때 당시로서는. 일단 내려갔어. 그리고는 내려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 했더니 얘가 싫다고 하더라고. 네. 좋아?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상담실에만 와 있어. 그 대신에 차를 한 잔 마시자. 정말로 상담실에 왔는데 한마디는 했어. 너가 듣고 싶으면 내가 말을 할 것이고 너가 말하고 싶으면 내가 들을 거야. 그런데 너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이 말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 30분 동안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서로 차마 홀짝홀짝 마셨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앉아있지도 않았어. 약간 비스듬하게 앉아서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걔는 가만히 있었어. 지금보다는 더 젊었고 그리고 상담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근데 무슨 얘기 할 겁니까? 하더라고. 이제 조금 얘기를 시작하긴 했네. 그래서 내가 말해줬지. 너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자. 이렇게. 내가 어머니들께 대화를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가족회의를 하세요 라고 말하면 엄마들은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면 이번 방학 때 뒤떨어진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또는 새 학기부터는 어떤 공부를 할까? 이런 것을 가족회의라고 해. 엄마가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시는 자리 아닌가요?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게 엄마들이 원하는 가족회의야. 근데 아이들은 가족회의가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방학 때 신나게 놀까?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더 많이 할까? 이런 것을 가족회의에서 의논하기를 원해. 완전히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군요. 어떤 아이는 부모님과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조율이 잘 되는 아이도 있어. 그런데 조율이 유난히 안 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확산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 좀 더 잘 안 돼.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해. 너 자신을 생각해봐. 저는 지금도 내가 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 이게 확산적 사고의 아이들에 대한 이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너의 초등학교 시절을 엄마가 글로 적어놨더라고. 15페이지나? 많이 힘드셨나 본데요? 이게 엄마가 상담 전문가가 되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아. 이후에 기록하기 위해서? 크기에 일기처럼 적혀있더라. 너를 데리고 입학식에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너가 약간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는 거야. 엄마로서는 굉장히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너에게 설명을 했어. 오늘은 입학식이야. 너는 이 학교를 다닐 거야. 물론 집에서도 설명하고 왔어. 너는
어디 가자고 해서 가는 애가 아니야. 우리는 어디를 갈 것이고 가서 무엇을 할 것이다. 설명을 해야 떠나는 애였거든. 완전히 금쪽이네요. 엄마가 가자고 해서 누가 쉽게 따라 나설 애가 아니지. 지금도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배경이 알아야 돼. 이게 확산적 사고를 가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뭘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꽤나 있어. 설명 물론 하고 왔잖아? 네. 앞으로 6년 동안 다닐 거다 했더니 너가 뭘 했는지 알아? 나 기록을 보고 알았어. 그리고 나서 기억이 나는 거야. 알았어? 이러더라고. 아, 그러더니 집에 가자 이러는 거야. 그게 뭐냐면 머리로 알았다고는 대답해. 싫다고 안 해. 네. 알았어? 이래. 그리고 나서 누가 결정하는 거지. 집에 가자 이렇게. 아, 그거의 의미는 알겠는데 나는 지금 집에 갈 거야. 또 열심히 설명했더니 화도 안 내. 그냥 알았다니까. 그런데 집에 가자고 이러는 거야. 아, 할아버지 아니야? 고집센 할아버지 같아. 너무 당황스러운 그날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를 내가 보고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의자가 쭉 있어서 입학생들이 앉는 의자가. 그런데 너는 앉지 않았어. 그리고 바깥에서 부모들이 서 있는 자리에 서서 입학식을 지켜보더라고. 전 그게 아직도 그림이 기억이 나. 우리 초등학교에 대강당이 있었거든요. 그래. 대강당에 의자를 하나씩 딱딱 펴놓고 그래. 애들은 앉아서 있었는데 어. 나는 그거를 뒤에서 문 근처에서 지켜봤어. 어떻게 보면 서로 타협과 조율을 한 거야. 나는 저기에 가기가 너무 싫은데 근데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장소로는 갔던 거지. 근데 의자에 앉는 것까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들켰던 것 같아. 그래.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학교 다니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어. 그러는 거야. 8살이 되면 국가에서 누구나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누구나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또 알았대. 그럼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힘들었던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만약에 지금 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설득하다가 화도 내고 그러다 눈물도 나올 것 같아. 그게 엄마도 거의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엄마 그랬지. 그때 당시로는 신경정신과라고 하고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데도 데려가고 내 별의별 일을 다 했지.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알았던 거지. 지능의 차이도 아주 크고 그리고 확산적 사고도 하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게 미묘하게 너를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큰 바운드리는 엄마가 정해줬지만 너가 작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했고 결정한 거는 잘 지키더라는 거지.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결정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잘 이행하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들께서 가족회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첫 출발로 삼으면 좋은 얘기가 너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야. 대화의 주제를 아이가 정하게 하면 돼. 아, 주제부터? 생각보다 가족회의를 아이들이 싫어해. 그래서 내가 어머니들께 질문을 하거든. 어떤 가족회의를 했느냐고. 그러면 어머니들은 너무 당연하게 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할지, 새해에는 어떻게 지낼지, 학원은 어떻게 다닐지 이런 걸 가족회의를 했다고 해. 전혀 아이가 원하는 가족회의는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 첫 회부터 그렇게 하면 마음을 닫겠죠. 우리도 옛날에 가족회의 할 때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재밌는 이야기 발표 시간을 했거든. 너도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회의를 할 때는 누나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준비하고 또 아빠가 준비하고 너는 보통 정도인 것 같고 누나는 진짜 배를 잡고 웃을 만한 얘기를 누나 진짜 웃기지 않니? 근데 엄마는 그때마다 썰렁해지거나 진지해진다는 걸 알았지. 가족회의의 첫 주제는 아이가 정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럼 일단 시작을 그렇게 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시작을 하면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어머니들이 원하는 이야기도 살짝 들어갈 틈이 생길 기회가 생기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듣기 시작하면 첫 출발로 삼을 수가 있지. 그럼 아이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언제 할지, 몇 시간을 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매일 1시간씩 일주일 동안 7시간을 하라고 하는 어머니들 계시고 주말에는 2시간씩 해서 9시간을 하라는 어머니들도 계셔. 근데 아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친구가 하자고 할 때 하루에 3시간을 하고 며칠 안 하다가 다시 또 하고 싶을 수도 있어. 이것도 충분히 가족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어. 근데 어머니들은 스마트폰조차도 규칙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똑같이 오늘 1시간, 내일 1시간, 모레 1시간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친구랑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 종료 시간이 1시간 20분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1시간 넘는다고 엄마가 이제 끄기로 했잖니? 하는 순간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친구하고 서로 함께 해야 할 게임들이 있잖아. 네. 내가 매일 1시간 하겠다 하는 거는 불편할 수도 있어. 그 친구가 나한테 딱 맞춰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가족회의에서 결정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시작으로 하면 돼. 허당 엄마. 오늘은 듣지 않고 못 듣고 그리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실제로 키워냈는지, 너가 이런 아이들이지 않니?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가족회의를 했고 또 그거를 통해서 누나와 너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갔는지, 더 나아가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기대해주세요. 지금부터 웃음이 나네.